전국이 지금 격전지인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광폭 행보에 전국 판세가 과연 어떻게 요동칠지 그 파급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더욱 주목되고 있는 건 바로 접전 지역이 지금 현재 절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굉장히 접전 지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판세 한번 보시죠. 광역단체장 판세입니다. 민주당 우세한 곳이 7곳 현재 점쳐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경북에서 우세하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6곳 중에서 8곳은 현재 접전인 상황입니다. 서울, 충남, 충북, 전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8곳이 지금 접전인데 여기에서는 누가 승리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서울 여론조사 보시죠. 정원호 후보 41.7, 오세훈 후보 41.6입니다. 0.1%포인트 차, 초박빙, 초접전 상황입니다. 서울 확인했습니다. 다음 충북으로 갑니다. 충북 역시 많이 붙었습니다. 민주당 신용환 후보 45.4,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40.8입니다. 4.6%포인트 차이. 다음 가겠습니다. 충남입니다.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수현 후보 41, 김태형 후보 37. 여기도 4%포인트 차입니다. 대구 한번 보시죠. 대구 김부겸 후보 43,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8입니다. 5%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에서 역시 접전 상황입니다. 부산 보시죠. 전재수 민주당 후보 46,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40.4%입니다. 5.6%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이고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도 민주당 김상호 후보 37%,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32%입니다. 여기도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이거 약간 중단된 상황이고 김부겸 후보와 박맹우 후보죠. 지금 여기는 단일화가 아직 논의되진 않고 있는데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이 두 사람의 격차는 5%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가보시죠.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 후보 40%, 박완수 후보 35%, 5%포인트 차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전북은 지금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한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민주당의 후보로 나선 이원택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누가 승리할지도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원택 후보 40%, 김관영 후보 44.1%입니다. 격차가 4.1%포인트 차이로 박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6곳의 광역단체장 지역 중에서 8곳이 접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이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선 대표는 당초 처음 선거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15대1 압승, 파란색으로 더불어민주당 물들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8일 앞두고 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선거 막판 리스크 관리에 어느 정당이 유능한 모습으로 또 국민들에게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선거를 하고 있는지 네. 이 막판 인식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그런 어떤 홀로서기 여기에 또 친명계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의 1년 성과를 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이 6.3 지방선거를 평가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당히 민주당 내적인 어떤 갈등 요소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전북 지사 같은 경우는 형평성을 잃은 공천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이 가유불급이죠. 과도한 입법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 지우기 위한 그런 총선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에게 과연
이 절대 권력의 모습에 대해서 견제 심리가 일정 부분 발동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 특별공제제도 폐지라든지 또 요 근래는 스타벅스 논란, 네. 또 부산 북구 같은 경우도 이 하정우 대통령이 AI 미래기획 수석이지만은 상당히 정치 초년성을 가지고 뭐 지금 이제 국민 여론 높으니까 그냥 내리 꽂으면 된다는 식의 이런 공천 방식에 대한 일정 부분 국민적 견제 심리가 선거 막판에 보수 진영 결집 플러스 중도 무당층으로 있던 그 유권자들마저도 견제 심리에 합류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중도층의 이탈도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원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그러니까 영남 그 지방의 보수 결집과 추격은 예상됐던 바입니다. 네. 처음에 워낙에 이제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그런 선거 구도였기 때문에 15대 1 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역대 지방선거에서 그랬던 전례가 별로 없거든요. 2018년도 한 번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앞서 이제 김성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수 지지층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실망하고 등을 들리고 있던, 어쩌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았던 이런 지지층들이 다시 이제 선거 구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저는 여론조사 수치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나 이제 대통령이 거기에 일정한 그 명분이랄까 빌미랄까 이런 걸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몇 가지 논란. 최근에 뭐 스타벅스 앞서 이제 주제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물론 저는 그 스타벅스 코리아 측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정한 과유불급이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수층이 결집하도록 어떻게 보면 좀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이제 선거가 일주일 남았고, 네. 워낙에 이게 구조적인 우위를 갖고 시작한,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정권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되느냐, 혹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된다는 이 그 답변이 높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혹은 그걸 방조한 지금 국민의힘 야당에 대한 심판 의견이 높아요. 때문에 선거판의 구조적 우위는 여전히 있다.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몇몇 이유들로 인해서 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 추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주일간의 판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